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10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0주차 2교시에는 유튜브 사용과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유튜브 사용과 중독. 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 응답해 주신 내용인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네, 유튜브의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이 1시간 이내 그리고 1시간, 3시간 각각 3명이었고 3시간에서 5시간 네, 3시간에서 5시간도 한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튜브 시청 시 본인이 중독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가 4명, 없다가 3명. 그렇죠? 네,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정말 좋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유튜브 시청 시 본인이 중독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있다죠. 있다가 아니라 뭐 매우 많죠. 매우 많습니다. 네. 그리고 중독의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응답해 주신 분이 7분 중에, 뭐, 가볍다가 1번, 중간 정도에다가, 가볍다가 6명, 중간 정도가 1명인데, 저 같은 경우도 가볍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가볍다라고 느끼는 것은 너무, 다른 일로 너무 바빠서, 유튜브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유튜브를 바쁘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유튜브 중독이기는 한데, 뭐 심하진 않지, 그 생각을 하는데, 이제 바쁜 일이 없고, 좀 한가한 시간이 있을 때는, 막 유튜브를 막 3시간씩 막 보거든요. 3시간, 4시간. 사실은 전에는 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막 3시간 정도 봤던 것 같아요. 3시간, 4시간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횟수가 좀 많았던 거죠.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많이 보다 보니까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눈에 되게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어, 뭐 안구 건조가 엄청 심하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왕구건조라면 잘 모르니까 뭐 그냥 의사 선생님이 뭐 현대인의 생활에 있어서 뭐 이렇게 자주 그리고 보고 하니까 그 생경하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근데 이게 낫질 않아요. 그래서 의사한테 이게 낫질 않네요 그랬더니 이게 핸드폰을 안 보면 상관이 없는데 보기 때문에 나을 수가 없는 거다. 안 보면 나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생활이라는 게 핸드폰을 안 볼 수 있겠냐. 그래서 업무적으로 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만 보면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보는 거고. 근데 그렇게만 보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 막 기사를 이렇게 검색한다랄지 그 다음에 네. 뭐그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 본다랄지 또는 뭐 그냥 좋아하니까 프로라고 해서 뭐 하이라이트만 보더라도 다 그런 걸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안 볼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보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그 유튜브 어, 중독이 되는 거고 눈도 안 좋아져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근데 하여튼 제가 바쁠 때는 좀 음, 이렇게 가볍다라고 느끼는데 여유가 있을 때는 나좀 중독이 심한데 이렇게 그래서 저 스스로를 이제 그 유튜브를 보지 않게끔 시간이 좀 넘더라도 그래서 다른 활동을 좀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매번 그런 것도 쉽지가 않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저도 이제 가볍다가 중간 정도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유튜브 사용의 중독의 사실 가장 큰 문제점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업무를 못 본다. 유튜브 사용 중독 때문에 업무를 못 봐서 그게 문제가 됐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건강을 오히려 해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 건강도 되게 안 좋고 저녁에 이제 몹시 피곤한데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유튜브를 또 틀잖아요. 그래서 난 이게 쉬는 거다라고 합리화시키면서 그러나 그게 나의 건강을 사실은 휴식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건강을 엄청 해치는 건데 네. 그래서 유튜브 사용 중독은 사실은 업무를 못 본다기보다도 건강을 해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중독에 대해서 자, 이번 시간 네. 우리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건 아주 간단한 논문이었는데 20대 대학생의 유튜브 중독 실태 조사. 이것도 한 2022년 정도 좀 됐죠. 제가 볼 때는 최근엔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국의 20대 대학생 171명, 남성 82명, 여성 89명을 조사했습니다. 시청 경험이 있냐? 그러니까 99% 있는 거죠. 어디서 보느냐? 81%. 언제 보느냐? 이게 이제 취침 전,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업무를 방해한다기보다도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거죠. 취침 전에 보게 되면은, 휴식을 제대로 취할 수도 없고, 자신의 어떤 숙면을 방해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취침 전에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평소 자주 이용하는 78.4%, 시청한 후 느낌은 재미가 있다, 60.2%, 그래서 페이스북 중독보다 유튜브 중독이 더 심하다, 이렇게 어, 결론이 나온 논문이었습니다. 네. 자, 중독의 일반적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중독에 대한 정의는 사실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만 반복해서 지속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임의로 선택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어, 중독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중대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제 자신 업무를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눈 건강이 안 좋아. 그걸 알아. 알면서도 지속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타인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죠. 제가 선택한 거. 네. 그러니까 중독이죠. 일단 중독으로.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뭐 가볍다, 또 뭐 그 뭐 중간 정도 이런 것도 다 작아진 단위고 실제로 또 이제 병원에 가서 실제 뭐 또 전문가들의 또 진단을 받아보면 뭐 중간 이상입니다, 뭐 심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건 모르는 거죠. 네, 우리 이제 20대 대학생들도 앞에서 우리가 유튜브 중독 실태 조사 이렇게 봤는데 어, 여기서도 실제 우리가 중독 검사를 하면은 상당히 많은 학생이 중독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을 한때 많이 했었는데 페이스북 중독보다 유튜브 중독이 훨씬 더 심하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처음에 우리 학생들에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라는 과목을 강의할 때 그리고 뭐 우리가 제가 뭐 앞차시에서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때만 해도 저도 이제 그 유튜브를 많이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크게 이제 개념이 좀 없었어요. 그때는 유튜브 자체를 잘 몰랐어요. 유튜브란 이름만 알았지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하거나 뭐 이거를 핸드폰에서 맨날 본다거나 이러지를 않았거든요. 그때 잘 몰랐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강의를 2, 3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유튜브 중독이 상당히 심한데? 이런 어떤 부작용, 중독 증상이 심한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또 사실은 제가 이제 리트러시 과목을 이제 그 우리 일상생활에 활용하는데 이제 블로그를 제가 가르치는 거는 수업을 해봤는데 블로그는 사실은 중독이 없거든요. 거의 중독이 없습니다. 네. 블로그는. 그리고 블로그는 대부분 이제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후로 저도 이제 최근에는 핸드폰으로 작성을 많이 하고 또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잠깐 뭐 기다릴 때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서 아니 저기 블로그 들어가서 그때 뭐 5분, 10분 투자해서 하나 글 하나 작성하고 이러면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 뭐
블로그 같은 경우는 중독이 없는데 유튜브는 중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독이 있는 것을 내가 가르쳐야 돼.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후에 유튜브 중독에 대한 것도 많이 찾아보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이 한 차시를 한 주차 강의를 중독이라는 강의로 제가 해서 학생들한테 좀 이제 많이 각성해야 된다, 유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중독 일반적 정의 이제 여기서 살펴봤죠. 네, 이 정도 결과가 올 것을 알면서도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거. 그리고 타인이 아니라 나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라는 거. 네. 자, 그래서 미디어 중독에 의한 정의입니다. 미디어 중독.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중독하면은 뭐 알코올 중독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뭐 마약 중독 이런 게 아니라 미디어 중독. 중독은 장애로서 충동 조절 장애와 물질 사용 장애라는 범주의 질환이다. 질환. 그래서 중독의 어원은 네, 라틴어 어디션스로서 동의하는 것 또는 굴복하는 것, 양도하는 것. 그러니까 굴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주체성을 다른 것에 양도하는 거죠. 어, 그 사회학자들은 약물 복용과는 무관한 많은 행동들을 그래서 우리가 일단 중독하게 되면은 약물 중독, 꼭 마약 중독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이나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산업 현장에서 어떤 어떤 특정한 약물에 중독되는 이런 현상들, 이런 걸 이제 보는 건데,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약물 복용과는 무관한 많은 행동들을 사실은 잠재적 중독으로 간주하고 있다. 의사가 아니고 사회학자들이요. 이 같은 행동에는 뭐 도박 중독, 과식, 성, 운동 같은 경우도, 네, 컴퓨터 게임, 또 과다한 TV 시청 등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게 유튜브가 결국은 텔레비전이고, 과다한 TV 시청이 여기 이제 포함되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아마 일부 사람들은 운동 같은 경우도 중독된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일 중독인 경우도 있고 컴퓨터 게임.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 과다한 TV 시청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여전히 유튜브 시청에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약에 의한 신체 증상인 중독은 인톡스케이션 이렇게 하고 약물 남용에 의한 의존적 중독은 어디션 이게 의존적 중독인 거죠. 의존적 중독 어디션. 자, 서비스에 의한 의존성 중독은 논란이 있어 이를 공식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정식 정신장애 진단의 충동 조절 장애 하위 항목으로 병적 도박이 정의되어 있어 향후 통신과 인터넷으로 비롯된 게임, 미디어 등의 사이버 중독을 포함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제 이런 부분은 일부는 뭐 제가 병적으로 도박으로 전개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의학계의 소견을 제가 아직 읽은 글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독하면은 독약에 의한 거, 뭐 수은이나 이런 중독도 있잖아요. 자기가 그것은 이제 일을 하다가 뭐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약물 남용에 의한 의존성 중독이다. 어, 그래서 서비스에 의한 의존성 중독은 결국은 뭐 이것도 충동 조절 장애 하위 항목이 하나의 병적 도박으로 볼 수 있는 거다 이런 거죠. 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은 네. 그 외국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튜브 중독이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스마트폰 중독도 이제 같이 이제 되는 거죠. 스마트폰을 그러니까 손에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 또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왠지 뭐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좀 사용하면은 살짝 안정감을 느끼는 건데 사실은 앞에서 지금 우리가 뭐 과다한 TV 시청 등이 포함됐다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연구 논문들은 뭐 유튜브 사용 중독 그 뭐 핸드폰, 스마트폰 사용 중독 이런 게 나오지만 그 전에 이제 스마트폰 이런 게 없을 때는 사실은 TV 시청과 관련된 어 그런 뭐 그때는 사실은 중독까지는 아니죠. TV 시청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처럼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과도한 TV 시청을 우려하는 그런 책들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은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은 TV에서 나오는 일정 전파 그리고 그 어떤 시청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해준다.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보를 찾기 위해서 TV를 틀었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 뉴스 같은 거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 자신의 1차 목적, 뉴스를 다 봤어. 그럼 TV를 꺼야 되는데, 끄지 않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합리화를 하는 건데, 내가 그, 뭐 정보가 필요해서 그걸 봤어. 라고 했다가 그 정보를 다 이제 확인을 했으면 안 봐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중독 증상이 사실은 이제 되는 거죠. 네, 나타나는 거죠.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실제 이제 우리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우리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이제 성인병, 이렇게 몸이 좀 뚱뚱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 조절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그걸 뭐 락푸드라고 해서 자기가 먹을 음식을 갖다 넣어놓고, 그다가 음, 그, 딱 잠궈 버리는 거죠. 그 시간을 딱 맞춰 놓은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절대 열 수 없는 건데, 미국에 있는 한 가정에서, 엄마가 보는데 아이들이 맨날 밥 먹으러 와서 핸드폰만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안 되겠다, 너희들. 그래서 그 푸드락 거기에다가 핸드폰을 딱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이 저녁 식사하는 이 시간만큼은 너희들이 이 핸드폰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딱 넣어놓고 밥 먹기 시작했는데, 뭐, 아들, 딸 둘 다 엄청 투덜투덜하죠. 그런데 이제 그 딸아이가 갑자기 밥을 먹다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방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린 건데, 그게 이제 뭐냐면 딸아이가 그걸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으니까, 그거를 망치로 가서 깨버리는, 어,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중독이란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스마트폰 중독.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튜브 중독은 사실 스마트폰 중독과 약간 결합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뭐, 이렇게 인터넷 쇼핑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스마트폰, 중독을 차단하는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푸들락 같은 그런 것도 실제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 핸드폰을 넣게 되면은,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 자기가 딱 설정한 시간, 어, 때까지는 그 핸드폰을 꺼낼 수 없는 거. 좀 고급적인 것은 뭐 이렇게 뭐죠 문자 같은 거는 확인할 수 있게끔 이제 되어 있는데 게임 같은 거는 유튜브 같은 거는 볼 수 없게끔 그렇게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이 그 조절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것에 자기 주체성을 양도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인터넷에 기반한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문제는 중독과 강제적인 사용. 중독은 플랫폼 사용을 제한할 수 없어 어, 만족을 위해 상호작용을 늘려야 하는 사용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관계 또는 삶의 다른 측면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할 때 우리 이제 발생했다고 보는 거죠. 중독이라는 것이. 네. 원본 정보 비디오와 관련이 없더라도 흥미로워 보이는 관련 비디오를 계속 선택하는 것은 강제 사용 증상.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제가 첫 번째 줄에 콘텐츠에 대한 문제는 중독과 강제적인 사용이 문제가 된다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중독은 지금 두 번째 줄이 중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플랫폼 사용을 제한할 수 없어서 만족을 위해서 상호작용을 늘려야 하는 사용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관계 또는 삶의 다른 측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경험할 때 중독이 발생하는 거고 이 강제 사용 증상이라는 건 뭐냐면 강제적인 사용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뭘 찾아봐야 돼. 나 지금 뭐 A라는 프로야구 팀과 B라는 프로야구 팀 오늘 경기를 했는데 내가 A라는 팀을 좋아하니까 그 A라는 팀의 하이라이트를 내가 오늘 좀 보고 싶어. 그래서 뭐 그때 봤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원본 정보 비디오인 거죠. 그걸 다 봤으니까 이제 그걸 끝나면 이제 안 봐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 있는, 그래서 뭐 다른 팀의 프로 야구 하이라이트도 계속 보게 되고, 그냥 또 일반적인 프로야구 하이라이트도 보게 되고, 뭐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하이라이트도 계속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강제 사용 증상이라는 거죠. 강제 사용 증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정보기술과 유튜브 비디오는 학습자료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테크노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중요한 문제가 중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정보기술과 유튜브 비디오는 학습자료 역할을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공부하고 있다. 부모님한테도 뭐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테크노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중독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IT와 관련된 중독은 몰입, 통제력 상실, 주의의 피해, 지속적인 이용과 지속적인 이용 이렇게 네 가지 행동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죠. 과도한 몰입, 통제력 상실, 주의에 피해를 준다라는 거, 지속적인 이용 이런 거요. 네. 그래서 이제 미디어 중독의 영향 부분을 보면은 사회성 결핍, 또 내성과 금단 현상, 일상생활 장애, 심리적 장애, 신체적 장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어떤 자신의 업무를 못 보게 된다. 그러면 그런 것도 일상생활 장애가 되는 거죠. 사회성 결핍이라는 것 한번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러 논문에서의 다양한 미디어 중독의 정의는 미디어 이용자가 생산적인 활동을 포기하게 된 상태로서 특정 미디어에 대해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고 나아가 그 반복적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미디어를 이용해 뚜렷한 목적 없이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의지와 통제력으로 조절하지 못하여 현실 생활에 불편함을 경험하고 의존적이고 의존적이고 강박적인 거죠.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가르치는 그 학생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에 네, 그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하나가 조금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다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그 아르바이트가 이제 그 수업 시간과 살짝 겹치는 게 있어서 좀 배려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 오후 수업에서 그렇게 약간 이제 빼준 적이 있었어요. 또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벌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배려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 학생이 학교도 잘 안 오고 뭐 이렇게 나는 이제 학점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학생이 그래서 이제 뭐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하다가 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사장님과 전화 통화를 살짝 하게 됐어요. 어, 근데 그 사장님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식당이었는데 그 학생이 이제 업무를 보는데 업무를 보지 않고 그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서 잘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저히 믿기지가 않죠.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해야 돼요. 설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음식이 다 먹고 남은 걸 들어오면은 음식 버리고 빈 걸 설거지하고 아주 잘 놓으면 그걸 또 다시 또 나가서 또 써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날 학생이 그게 이제 그 빈 그릇이 자꾸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도 그게 이제 채워지 치워 설거지가 되지 않고 계속 쌓이더라는 거죠. 그 사장님 야 너 뭐해 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주방 한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더래요. 그걸 치워야 되는데, 치우질 않고. 근데
그 시간이 아마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2, 30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식당에서 한번 그 손님들이 몰리고 막 그러면은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이 애가 이게 그 잠깐 그 컴퓨터 게임을 한다는 것이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좀 했나 봐요. 그래서 너 같은 애는 여기 내가 알바를 쓸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잘랐는데 이제 그 학생이 모르겠어요. 그 후로 이제 학교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사회성 결핍이나 일상생활 장애 이런 걸로 이어지는 거죠. 미디어 중독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뭐 저도 상당히 좀 놀라긴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좀 본 학생 중에서 상당히 가장 심했던 학생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자, 정보화 사회의 흐름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휴대폰을 지속적으로 사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통제력을 상실하고 이용자의 생활 양식과 기능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 매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사회 병리 현상으로서 미디어 이용이 습관적으로 굳어지면서 사용량을 좀 더 조절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미디어 이용이 습관적으로 굳어지고 이것이 이제 더 확장되다 보니까 사용량을 좀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미디어 중독인데 구체적으로 유튜브 중독을 한번 알아보면은 유튜브 중독이라는 것은 중독의 정의와 IT 관련 중독 특징을 연관지어서 유튜브 중독을 정의내리면 유튜브 사용에 몰입하여 유튜브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유튜브 사용으로 인해 주위에 피해를 주며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유튜브를 이용하는 현상을 우리가 유튜브 중독이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현대에는 영상 매체와 관련된 영역에까지 중독의 의미가 확장되어서 TV, 인터넷, 컴퓨터 게임 등의 기술 중독이다. 기술 중독. 테크니컬 어딕션이 생겨났다. 중독은 자신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중독을 심리학 및 정신의학 분야의 관점에서 연구, 관찰해 오고 있는데 중독, 어딕션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의존, 디펜던스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정신의학과 심리학에서 쓰이고 있더라.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중독은 의존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의존. 미디어 중독의 진단 중도를 보면은 의존, 내성, 초조불안, 금단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면은 미디어 중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의존은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울하고 초조하고 답답함을 느끼고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우울하거나 초조하거나 답답함을 느끼는 거는 크진 않는데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게 좀 있는 거죠. 내성. 더 많은 미디어를 사용해야 만족을 느낀다. 이것도 저 같은 경우는 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초조불안. 미디어 사용을 중단하거나 감소하면 초조불안이 야기 되는 거. 이런 것, 이것도 저는 이제 크게는 없는 것 같고. 초조불안은 확실히 없는 것 같고. 금단, 미디어 기기에 대한 강박적 사고나 환상을 가지게 된다. 인터넷을 보고 있지 않으면 중요한 영상이나 소식이 와 있을 것 같은. 저도 이제 사실은 여러분 이것을 제가 깨우쳤어요. 음. 그래서 이제 미디어 기기에 대한 강박적 사고나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을 보고 있지 않으면 중요한 영상이나 소식이 와 있을 것 같다. 중요한 영상보다는 이제 소식, 저는 이제 이 소식이 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제가 이걸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이제 제 사무실에 가서 어, 공부를 좀 뭐 업무를 보는데 공부를 하는데 핸드폰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가져가다 보니까 업무를 생각보다 많이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며칠 동안은 제가 안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가니까 이제 업무는 열심히 잘 볼 수 있겠는데 중간중간 중요한 소식이 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업무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갔는데 핸드폰을 딱 보니까 중요한 소식이 하나도 안 와 있어요. 그러면 2, 3일 했어요, 2, 3일. 물론 어떤 날은 공교롭게 그런 날 소식이 와 있기도 하고 이거 소식 못 받아서 좀 뭐 일이 좀 약간 그랬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식사를 뭐 하자.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못 봐서 식사 못 하거나.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어서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한 소식이 와 있지 않다. 이런 걸 제가 깨달아서 이런 이제 금전 영상을 제가 그런 걸 좀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이제
좀 가끔 가다 손에 쥐어있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약간 좀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약간의 아주. 근데 뭐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뭐 한 10초 뭐 순간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거죠. 허전하다 이 정도. 그리고 좀 사용적으로 습관하게 되는 이런 거. 네. 좀 여러 가지 그런 이런 증상들이 조금씩은 있죠. 네. 미디어 중독 증상 네 가지 보편적인 특징은 대상에 상관없이 특정 물질이나 활동에 몰입하게 된다. 심각하게 과몰입을 하는 거죠. 물질이나 활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는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 부정적인 결과에도 지속해서 이용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미디어 중독 증상이다. 네. 미디어 중독에 대한 우려. 미디어의 등장 이후 인터넷 중독이나 게임 중독을 능가하는 강력한 중독을 우려하는 거다. TV와 신문을 멀리하는 청소년기를 보낸 젊은이들이 미디어 중독이 심하다. 모바일 기기가 결합하여 시공의 제약이 없어진 환경에서 사회적 관계 늘리기 등의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즐거움에 빠져들어서 접속 중단이 곧 사회와 단절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더라. 접속 중단을 사회와 단절.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네. 이런 게 하나의 중독 증상 있는 사람들은 그렇더라 이거죠. 미국 콜롬비아 대학 약물 중독 남육센터는 미디어 중독 증세의 청소년이 흡연 가능성 보다 5배, 음주나 마약 경험 가능성이 2배 높다. 이런 미디어 중독이 사실 더 심각하다 이런 걸 말하고 있죠. 사회적 단절에 대한 불안이 심리적 혼란을 넘어서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건전성을 해친다. 이게 이제 사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이나 사회적으로서 이런 거 캠페인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퀴즈. 유튜브 사용에 몰입하여 유튜브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유튜브 사용으로 인해 주위에 피해를 주며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유튜브를 이용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미디어 중독의 진단 증거 네 가지. 한번, 네, 여러분, 초성 힌트를 보면은 지읒디귿. 여기 제가 답을 써버렸네요. 여기 초성 힌트. 네, 초성 힌트.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0주차 이글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